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앵커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예상했던 대로 많이 높아졌죠? 네,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같은 날 발표가 되니까 상당히 혼동하기가 쉬운데 전혀 다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은 소득 개념에 반대되는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일종의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를 측정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3월 달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3% 올라간 걸로 발표가 된 겁니다. 물론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연준이 목표로 삼는 2%를 일단 넘어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나 음식처럼 그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걸 제외한 그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0.4%가 전월 대비 올라가지고 전년 대비로는 1.8%가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그리고 네. 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PCPI라고 하는 이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둘 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계산 방법을 택하긴 합니다만은 쉽게 이해를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하면 37개 도시에서 481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481개 품목을 고정해 놓고 이 가격 변화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더해 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여기에 비해서 PCP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말이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변화에 비중을 둔다면은 PCPI는 아무래도 개인의 지출 쪽에다가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PCPI가 대상으로 하는 품목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가 CPI보다는 한 25% 정도 더 대상 품목이 많다 그럽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PCPI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 연준의 경우는 PCPI를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96년에 미국 상원의 버스킨 위원회라는 데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율을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CPI하고 PCEPI의 연간 움직임을 쭉 볼 것 같으면은 항상 CPI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고물가 시대 때는 뭐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저물가 시대 때는 이게 CPI가 높은 것 자체가 어떤 판단을 갖다 흐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2월부터 해가지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기준을 PCEPI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로 정하겠다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초에 발표되는 그 전달의 CPI보다 월 말에 발표되는 이 PCPI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오는 데에서 월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월가 반응은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 PCPI가 2.3%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로버트 카플란 댈라스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지금 보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우리 장인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도의 코로나 그리고 일본의 원유 수요 감소 여기에다가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하락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난 주말 원유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 휴일 동안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이란 핵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란 언론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의는 안 됐다. 그러니까 일부 진전은 있긴 하지만은 완전 합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한 문제가 원유 시장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고점을 갖다가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